자, 지금부터 화이자 관련 문제 좀 챙겨볼게요. 목요일날 그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화이자 관련주만 잘 뛰나갔고 다시 한번 또 거래량이 붙었습니다. 사실 화이자 관련주가 뛰나간 건 지금 처음이 아니고 일주일 전부터 제가 화이자 관련주를 바닥에서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고 우리 멤버님들한테도 항상 화이자 관련주 중에 제일약품이라든가 제일파마홀딩스, KP생명과학, 특히 서울제약 이런 친구들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이런 친구들이 결국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물론 시가가 종가에 사놓으면 시가에 높이 떴다가 또 꼬리 달고 또 종가에 사놓으면 또 확 떴다가 꼬리 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종가 매수 다음날 팔고 또 다시 종가 매수 다음날 팔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박자 맞추기가 힘들죠. 심지어 힘들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주식은 가만히 제일 좋은데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전부 다 우상향으로 계속 고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렇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중국의 이제 방역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졌죠. 그러면서 이 변이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고 새로운 변이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코로나 입원 환자가 증가해 버렸어요. 미국이나 중국에서나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중국은 아니지만 인지도가 있는 게 바로 mRNA 백신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RNA 백신은 모더나가 있고 화이자가 있어요. 세계 대표적이고 특히 화이자가 가장 대표적인데 중국에서도 mRNA 백신을 도입해야 된다는 WHO의 권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국 백신에 대한 자부심은 있긴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어쨌거나 화이자 관련해서 좀 제발 좀 맞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얼마 전에 재밌는 기사 몇 개를 챙겨봤는데 저는 뭐 뉴스는 참고사항이니까 제 친구들하고도 제 여행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게 놀아요. 이제 우리 멤버님들은 제 여행 채널을 많이 보시거든요. 그 여행 채널이 제 설명란 하단에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제 못생긴 얼굴도 갖고 나오긴 하는데 전 주말을 굉장히 재밌게 보내요. 재밌게 보내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최소한 주말만큼은 주식을 신경 안 써야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지금부터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데 일요일 오후부터 저녁 그리고 월요일 출발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당연히 신경도 날카로워져 있고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살아야죠. 전업 투자자니까. 그런데 시장이 끝나는 금요일 오후부터는 주말은 재밌게 놀고 스트레스도 풀고 쉴 땐 재밌게 쉬고 놀 때 제대로 놀고 일할 때 제대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시장에서 굉장히 마음 편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얼마 전에 재밌는 쇼츠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제가 그 쇼츠 영상을 참 신뢰를 할 것 같아.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 쇼츠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고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주식 고수들이 수익을 내는 방법을 몇 가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 많은 보조 지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법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보조 지표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한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죠? 두 번째가 시황 정리를 자주 합니다. 시황 정리를 자주 해서 어떤 시장이 주도주로 들어와 있는지를 알아요. 세 번째가 매수와 매도의 힘의 균형, 즉 심리를 잘 알죠. 네 번째가 바로 최소한 주식은 싸게 사는 거죠. 싸게 사는 거예요. 요걸 어떤 분이 쇼츠 영상에 띄워놨는데 제가 고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도 이거예요.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낚시 있잖아요, 낚시. 제가 낚시 비교를 많이 해드리는데 낚시를 못하는 사람일수록 제가 장비가 많다고 하죠. 요렇게 낚시터가 있어요. 여기 고기가 엄청 많아. 우리 이걸 포인트라고 하죠. 그죠? 포인트. 여긴 고기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낚시를 못하는 사람이 낚시가게 주인한테는 호구거든요. 장비를 이만큼 사. 엄청 많이 사.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낚싯대를 던져.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죠. 그죠? 그런데 낚시 경력이 오래되고 엄청 잘하는 사람일수록 장비가 별로 없어요. 그 떡밥도 이상한 거 갖고 다녀. 오래된 거 막 집에서 막 한 6개월 썩은 거 이런 거 갖고 고기 제일 많은 데 던지죠. 눈은 나와야 되면 이 사람은 찌도 좋은 거 쓰고 떡밥도 낚시가게 주인이 얘기해 준 거 엄청 좋은 거 쓰고 막 하거든요. 백날 여기다 던져봤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런데 정말 고수거나 이러신 분들은 낚시 한두 갖고 여기서 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거예요. 물론 보조지표를 잘 활용해서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방법을 쓰시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절대 많은 보조지표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주식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보조지표가 엄청 많고 주식은 주식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보조지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자, 차트를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 지표 설정이 있거든요. 여기서 저 이거 다 해봤어요. 여기서 지표 설정이 얼마나 많냐면 엄청 많아요. 뭐 ADX, ADR, 볼린저 밴드 잘 아시죠? 볼린저 밴드 뭐 일목균형표, 뭐 그물망 차트, 뭐 모멘텀 지표, 볼린저 밴드 엄청 많죠. 이런 걸 공부해요. 이런 걸 뭐 기간값은 어떻게 잡아야 되지? 시그널은 어떻게 잡아야지? 그래도 그게 주식하고 잘 안 맞으면 다시 공부해요. 하라는 주식 공부는 안 하고 지금 프로그램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셨죠?
주식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식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뭔 얘기냐면, 물론 이제 저런 걸 잘하시는 분들 무시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런 걸 잘하시는 분들은 저런 거 갖다 하면 되는데, 우리는 주식을 할 때 정말로 단순하게 해도 돼요. 그냥 뭐를 믿으면 되냐면 거래량을 믿으면 돼요. 거래량을 믿으면 되고, 이 거래량이 과연 어디서 터졌냐는 거예요. 월봉 저 높은데 밑에서 벌써 10배, 20배가 올라가서 터진 거래량은 어떤 세력들이 싸게 사서 나한테 물량을 던지기 위한 거래량이기 때문에 절대 사지 말고, 우하향할 때 잠깐 뛰는 거는 역시나 여기서 정리 못한 물량을 우리한테 설거지라는 거기 때문에 절대 사지 말고, 나는 어디서 살 거냐면, 세력들이 바닥에서 매집할 때 난 같이 사야지. 근데 세력들은 시간이 안 급해요. 6개월도 기다리고 1년도 매집을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일희일비한 사람들은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든데, 그냥 저하고 오래 같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냥 가만히 또 뛰는구나, 이렇게 돼요.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지금은 또 화이자 관련주를 볼 건데, 첫 번째가 KPS 생명과학인데, 제가 KPS 생명과학 매수 타이밍이 여기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앞전에 거래량의 변화가 있었고, 여기서 두 번째 거래량 변화가 생겼을 때 바로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냥 빵 때렸죠, 그죠? 그런데 두 번째 매수 타이밍 제가 언제 얘기했냐면 이날 얘기했어요. 굳이 사려면 12월 26일 날,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야. 몇 프로가 아니야? 다음날 12%, 그 다음날 20% 갖다 눌려줬고, 목요일날 그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 자기 혼자 상한가 근처를 갔어요. 대단한 거죠. 내가 주식을 어디서 살 줄 아느냐는 거에 따라서 거래량만 이해하고 있어도 여기다 그 어떤 보조지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얼마의 수익을 거뒀냐.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도를 하긴 했지만,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얘를 4,000원대 사가지고 6,000원대 파는 거예요. 이 와중에 혼자 한 40% 수익 낸 거예요, 지금 이 폭락장에. 자, 그러면 우리는 KPX 생명과학이 끝났냐 안 끝났냐 또 봐야죠. 이 기법에 대한 얘기는 제가 멤버님들한테 매일 해드리기 때문에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들은 항상 멤버님들 실방 전용이 있어요. 거기 꼭 들어오시고, 아침 8시 반에 진행하고 오후에 2시부터 하고, 설사 직장인 분들이라 만약에 제 실방에 참여하지 못해도 걱정하지 마요. 제가 실방에서 중요한 내용을 전부 다 담아놔요. 어디다 담아놓냐면 커뮤니티 게시판에 다 항상 들어가 있어요. 대신에 오픈은 VIP 멤버 이상 분들만 되거든요. 거기서 들어가신 분들은 이렇게 노란 썸네일이 뜨게 돼요. 노란 썸네일 뜨게 되면 주무시기 전에 꼭 보시고, 항상 보면 제가 지금 얘기한 기법이라든가 뭐 중요한 기법도 아니에요. 거래량을 이해하는 법. 주식은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감히 누가 누구를 가르쳐. 가르칠 정도가 되면 주식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딩방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맞출 정도면 미래에서 왔어야지. 우리는 주식을 어떻게 할 건지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공부를 하는 거고, 이 공부에 대한 영상이 여기 떠 있어요. 그러니까 멤버님들은 꼭 반드시 심심할 때, 주무실 때 새벽이라도 꼭 보시고, 이렇게 장초반 잠깐만 썸네일이 뜨게 되면 들어오시고, 제 개인 채널도 가끔 들어오세요. 여행 채널이에요. 전 주말에 재밌게 놀아요. 자, 또 하나, 아침 8시 반 영상 꼭 참석하시고 알림 설정 해놓으셔야 이렇게 중요한 정보라든가 이슈가 있으면 제가 다 올려드리고, TQQQ 배당 들어왔어요. 배당 들어왔는데 좀 짜게 들어왔더라고요. 0.3%, 0.2%인데 되죠. 뭐 하긴 뭐 배당 안 주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은데, ETF TQQQ를 잘 모아가신 분들은 외화 배당금이 12월 30일 날 이렇게 입금이 됐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멤버님한테 TQQ 알려드렸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개미는 어쨌거나 이러한 기법들이 많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KPX 생명과학처럼 과연 이러한 주식들이 뛸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일 보는 게 중요한데, 어머니 우리 목요일날 시장 흔들릴 때도 우리 멤버님들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으신 분들이 아마 재밌게 진행해서, 제가 그때 그 여행 채널에서 드라이브 하면서 실방을 했었는데, 여행 채널이라 여행 실방을 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주식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우리 멤버님이 거의 많이 계세요. 신났어요. 저는 사실 뭐 저 당연히 좀 수익이 있었고 그런데 KPS 생명과학의 목표가가 애초에 어디였냐면 정확해요. 애초에 목표가가 일봉에서 거래량 터진 첫날을 기준으로 여기가 되는데, 이거 제가 일봉에서 못 찾는다고 그랬죠. 일봉에서 보면 도대체 29.06% 정확하게 6,750원은 왜 먹고 떨어진겨? 너 혹시 이유 아니? 일봉에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식을 해석을 할 때는 세 개를 다 놓고 해석해야 되는데, 바로 월봉, 주봉, 일봉, 이거 세 개를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에 대한 해석이 깔끔해야지만이 내가 어디서 주식을 팔지가 결정이 되는데, KPX 생명과학의 첫 번째 목표가는 어차피 20개선이었어요. 정확히 찍었죠, 지금. 수급개선이 60개선을 정확히 맞고 떨어진 거예요, 이거. 정확히. 그러니까 찍을 자리 찍었어.
목표가 찍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조정이라는 게 들어오겠죠. 그런데 중요한 몇 가지 행동이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해석할 때는 월봉만 보지 말고 주봉과 일봉을 다 보라고 그랬죠. 월봉에서 목표가를 찍어서 조정이 들어오긴 들어올 것 같은데 주봉에서 보니까 수급주선인 60주선 위에 있죠. 60주선의 가격이 정확하게 5,830원이에요. 5,829원이죠. 얘를 깨면 5주선까지 쭉 떨어져요. 여기서 화이자가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mRNA가 어떻고 다 잊어버려요. 그냥 그거는 참고사항이지 저것만 믿고 있다가 그 뉴스만 믿고 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뉴스를 믿지 말고 자리를 믿어요. 이해하셨죠? 자리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화이자 관련주인 KPX 생명과학이 대장주가 아니죠. 제일파마홀디스가 대장주 같아요. 어쨌거나 둘이 대장 부대장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60개월 선인 5,830원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는 한 번 더 뛸 확률이 크죠. 딱 여기에요. 여기가 예전에 21선에 대한 변곡점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를 거나요. 이렇게. 자, 그죠? 그러면 이 친구가 땡땡이가 생기든 도지가 생기든 내일 같은 날 갭만 띄워서 갔다가 갭을 띄우죠. 9시에서 9시부터 갭을 띄워야 살짝 밀렸을 때 5,830원만 깨면 또 뛴다는 거예요. 대신에 밀리면 이런 데까지 쭉 밀리니까 분할 매수하시고 이제는 많이 높아요. 여기 와서 물려가지고 송상겸이 TV KBS 생명과학 좋다는데 나 왜 물렸지? 아니죠. 제가 KBS 생명과학을 얘기한 자리는 여기에요. 여기부터 들고 계신 분들이 좋은 거고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사게 되면 맘 편하게 있어도 되지만 여기는 잠깐은 긴장하고 잘못하면 허둥지둥 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잘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전 진짜 대장주가 제일파마 홀딩스 같은데 이 친구가 월봉에서 보게 되면 20개선, 즉 목표가를 찍었는데 돌파해버렸어요.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고 때에 따라서는 60개선까지도 가요. 여기에 어마무시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갈 건데 정확히 저기 뚫기가 어렵겠죠. 가격으로 보면 2만 원이 돼요. 제가 이 친구를 언제 얘기했냐면 역시나 똑같이 이날 얘기했습니다. 요 날이 매수 타이밍이에요. 이날이 12월 20일이에요. 이날 기준으로 주구장창 날아갔는데 11,000원짜리가 얼마를 찍었었냐면 거의 17,600원, 즉 6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온 거예요. 딱 일주일 만에. 여기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파는 건 다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목표가 여기다 찍은 건 알겠는데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겠죠. 많이 올라왔어요. 처음에 제시한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맘 편하게 있어도 되는데 지금은 맘 편하게 있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번 주는 목요일이 종가였기 때문에 그 종가상 60주선, 즉 수급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뛸 수 있는데 전혀 이탈 안 했죠. 이게 수요일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다고 여기. 그러다가 빵 때리면서 여기 간 거예요. 대신에 다음 주에 역시나 목요일에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선상에서 뛰면 두 번째 목표가가 2만 원이 돼요. 2만 원. 그 자리는 수급개선인 60개선이 되게 되고 만원대 초반에 사신 분들은 100%의 수익률이 나와요. 주식은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물론 저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딱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제가 예전에 거래량과 눌림목에 대해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바닥에서 매집을 해서 세력들이 띄울 때 30에서 40%를 띄워요. 빵 때려. 이렇게. 요게 1차예요. 두 번째 눌림목을 줘요. 두 번째 뛸 때 어디를 가냐면 정확하게 80%에서 100%를 가요. 여기 바닥 기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두 번째 2차 상승했을 때 더블을 가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나 중기나 장기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최고 좋은 확률이 딱 100%예요. 1억 넣으면 1억이고 5천만 원은 5천만 원이겠죠. 100만 원 넣으면 200만 원이고. 그런데 여기다 대고 일목균형포가 어땠고 볼린저 밴드가 어땠고 뭐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생각해봤자 머리만 아파요. 거래량이 터져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월봉에서 이 친구가 맥심으로 가면 60개선까지는 가겠구나. 그런데 KPX 생명과학은 아직 주봉에서 60주선 안 깼죠. 얘하고 위치가 틀린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KP생명과 60주선 안 깨면 되는 거고, 제일파마홀딩스 또한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이제는 자리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잘 대응하셔야 돼요. 5회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한다든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갈 수 있는 가격은 2만원대는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막내주죠. 제일약품이 제일 못 가고 있는데, 사실, 이 제일약품이 가장 앞으로는 희망이 있죠. 왜 그러냐면 월봉에서 봤을 때 위치가 아직도 여기에요. 물론 막내주기 때문에 갈장같이 그런 거 모르겠는데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20개선을 찍었어요. 제일약품은 아직 못 찍었어요. 20개선 가격이 28,800원이기 때문에 목표가가 28,000원이 되는데 단지 항상
이 60주설 제가 조심하라고 그랬죠. 얘를 못 뚫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요. 유선 뚫기가. 자, 그런데 내일 같은 날 5주선이 따라 올라가게 되고 우선 찍고 돌아 나가면 다시 매수. 그러면 여기서 세력들이 여기서 매집해가지고 여기서 팔았다?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죠. 거래량은 다시 들어와 있고 그렇게 흔드는 것 같아도 결국 저점은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뜰 확률이 있는 거예요. 단 21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20선 깨면 손절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서울제약이죠. 서울제약도 화이자 관련주인데 다시 사야죠, 얘는. 자, 월봉에서 위치가 굉장히 낮아요. 단, 이 친구는 재무가 안 좋아요. KPS 생명과학, 제일파마, 제일약품에 비해서 재무가 안 좋고, 추세는 아직도 하향인데, 이 정도면 주식이 해도 너무 할 만큼 많이 떨어졌죠. 자, 주봉에서는 5주선 위에 있고 2선 위에 올려놨습니다. 2선 위에 올려놨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앞으로도 굉장히 희망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꼬리 달았죠. 색깔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설사 음봉으로 떨어져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 알려드렸죠. 이런 걸 어렵게 얘기하면 뭐 세력들이 뭐 개인들 물량 털기 뭐 개인들 물량 매집봉 이렇게 어려운 용어로 누가 만들어냈나 몰라. 그냥 색깔은 중요하지 않고 거래 항목 터졌으니까 21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이해하셨죠? 21선만 깨지 않거나 월요일날 음봉 떨어지면 다시 매수. 대신에 재무가 안 좋기 때문에 재무에 대한 리스크로 떨어지는 건 본인이 감당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재무가 안 좋은 종목에다가 비중을 키우진 않아요. 자, 어쨌거나 차트로는 아주 좋다. 100점 만점인 거예요. 자, 우리바이오는 힘이 없죠, 지금. 생각보다 화이자 관련 대장으로다가는 얘네들을 보는 게 맞고, 그 다음도 같이 볼게요, 어차피. 자, 우리바이오도 주가 위치는 낮은데, 엄연히 우하향이죠.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우측산이죠. 예전에 어마어마하게 누군가 수익을 낸 거고, 주봉에서도 추세를 깼는데, 완전히 깼죠. 요렇게가 박스권 하단이에요. 주식은 박스권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 우리바이오가 그래도 저점인 2835원만 깨지 않으면 순간 또 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동화약품이 너무 지지부진하죠. 이제 5 찍을 자리 찍었어요. 자, 월봉에서는 해도 너무 얼만큼 떨어졌는데 저번 달에 5개월 선을 지켜냈어요. 자, 주봉에서도 주봉이 근처에 있죠. 그런데 일봉에서 수급일선인 60일선을 깔끔하게 지켜냈기 때문에 역시나 내일 같은 날 60일선을 깨지 않고 양봉으로 뜨게 되면 다시 매수해요. 여기서 물려가지고 뭐 큰 손해 볼 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이제 우리과학도, 대한과학도 마찬가지인데, 자, 대한과학 같은 경우 이제 박스권 하단으로 밀렸어요. 그래서 이 가격은 사실은 굉장히 싼 가격이에요. 특히나 우리과학이라든가 일신바이오 같은 친구들이 이제 그 콜드체인 관련주죠. 물론 HLB 테라피티스도 콜드체인 관련주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바닥 가격이 있어요. 저점인 6,100원대 같은 데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도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뜰 확률이 커요. mRNA가 이슈를 받게 되면 당연히 콜드체인 쪽도 이슈를 받기 때문에 특히나 대한과학 같은 경우 시장에 밀려서 보내주긴 했어도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죠, 지금. 그러니까 약간 뭔가 수상한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정받는 걸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가 주식을 이런 데 사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그죠? 여기서 사죠, 지금. 바닥에 사고 더군다나 외바닥이 아닌 다중바닥권이기 때문에 지금 사가지고 물릴 일이 별로 없어요. 설사 물려도 꾸준히 잘 모아나가면 이런 데도 가고 이런 데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조반도체는 반도체 관련주이면서 화이자 관련주 좀 특이하죠. 제가 엮어놓은 게 아니라 시장에서 그렇게 엮어놨어요. 우리는 뭘 물어볼 때 누구한테 물어보지 마요. 우리가 주식이 궁금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주 고수분이 있어요. 저도 참 이분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주식이 궁금하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냐면 주식한테 물어보면 돼요. 즉 주식의 추세나 수급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제조반도체를 엮어놨기 때문에 아 네가 화이자 관련주구나 이게 생각하시면 돼. 대신에 추세를 봐야죠. 엄연히 깼어요. 단 이전의 저점인 3,385원만 깨지 않으면 되고 중국의 반도체 투자 관련해서 수혜주기 돼요. 3,385원 깨지 않고 돌아나가면 다시 매수.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터져 들어왔죠. 바닥에서. 이 부분은 시장에 밀려서 수급적인 차원에서 깨진 거기 때문에 양봉 뜨고 돌아나가면 다시 매수해 놓으면 제조반도체도 기난목으로 보게 되면 나쁘기보다는 최소한 내가 제조반도체를 지금 이런 데 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이런 데 사고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여기서 바닥에 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크게 겁내지 말고 분할 매수나 이런 걸 통해서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